해봅시다. 도형의 이동. 자, 평행 이동입니다. 번째, 점의 평행 이동입니다. 점의 평행 이동. P라고 할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점의 평행 이동. 도형은 뭐죠? 도형. 우리가 도형이라고 배운 것들은 되게 많지. 그 중에서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도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형은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원. 이거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걔네들을 이제 이동을 시킬 거야, 걔네들. 근데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원 같은 경우는 원은 어떤 점이 있냐면 중심이 있죠. 원은 중심이 되게 특이한 점이거든. 그 원은 평행 이동시키거나 대칭 이동시킬 때 중심을 가지고 이동시키는 게 더 좋아요. 점을 이동시키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어떤 원이 있을 때 얘를 막 평행 이동시키거나 대칭 이동시킨다고 해서 얘의 반지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반지름은 안 바뀌죠, 그치? 그럼 중심만 가지고 막 이동시키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도형 중에 우리가 특이하게 생각할 게 이제 좀 주의해야 될 도형이 직선인데요. 자, 도형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도형은 방정식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는이 표현되어 있어요. 는이 항상. 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키게 된다면 얘는 부호가 바뀌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점일 때는 그냥 평행 이동시키면 되는데 도형일 때는 부호가 바뀌어서 들어가는 게 차이점이 있고요. 이게 왜 바뀌는지는 아세요? 배웠었나요? 얘가 바뀌는 건 이 증명이 교육과정에서 빠져가지고 안 나오는데 증명이 빠졌어요. 증명이. 왜 뺐는지 모르겠지만 자, 얘를 여기 x, y라는 점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킨다고 해봅시다. 이 평행 이동하는 점을 라지 x, 라지 y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 라지 x는 스몰 x에 p만큼 더한 거고요. 라지 y는 스몰 y에 q만큼 더한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스몰 x는 라지 x 마이너스 p라고 할 수 있고 스몰 y는 라지 y 마이너스 q라고 할 수 있죠. 그럼 x, 스몰 x, 스몰 y는 얘를 만족하는 거잖아. 거기다 집어넣으면 이런 걸로 나오겠지. 그래서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이제 얘는 바뀌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부호가. 라지 x랑 라지 y라는 건 얘를 만족시키는 하나의 점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바꿔서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도형일 때는 부호가 바뀌는 이유입니다. 자, 대칭 이동도 봅시다. 대칭 이동. 자, x축에 대칭 이동하게 되면은 이거는 점이랑 도형이랑 다 똑같죠. y의 부호를 바꿔주면 돼요. y축에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은 x의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원점에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은
x, y의 부호를 모두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y는 x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x랑 y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시키게 되면은 부호도 바꿔주고 위치도 바꿔주고. 괜찮아요? 이게 점이랑 도형이랑 다 같다는 게 무슨 논리냐면 점일 때 만약에 봐봐. 자, 1,3을 뭐 x축에 대해 대칭을 시켜라 라고 한다면 1,-3 이렇게 쓰면 되고요. 도형일 때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시켜라 라고 한다면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면 된다고요. 괜찮아? 근데 만약에 여기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자, 얘를 y축에 대칭시키래.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써야 되거든? 근데 그걸 제곱하라고 했습니다. x의 제곱이라는 건 x 곱하기 x인데 y축에 대칭을 시키면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x가 된 거기 때문에 얘는 똑같아요. 이런 것들 괜찮아? 원은 항상 중심을 가지고 하시는 게 더 편리합니다.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느끼시겠지만. 그리고 직선에 대한 평행 대칭이 좀 해봅시다. 직선에 대한 대칭. 점대칭을 먼저 합시다. 점대칭. 점대칭이 더 쉽죠. 자, A, B에 대한 대칭인데 A, B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x1, y1이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대칭을 시키래요. 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괜찮아요? 대칭 점이 있고요. 원래 주어진 점이 있어요. 그럼 얘를 대칭시키면 이동된 점은 원래 있는 거랑 이동된 거의 가운데가 대칭점이 될 거야. 그래서 이동된 만큼 더 가면 돼요. 그래서 이전의 좌표를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도형은 몇 개? 방정식으로 나타냈으면 도형은 몇 개 있다 그랬지? 3개 있다 그랬죠? 첫 번째 1차 함수, 두 번째 2차 함수, 세 번째 원. 여기서 2차 함수랑 원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들이 있잖아요. 2차 함수는 꼭지점이 있고요. 원도 중심이 있죠. 그럼 그 친구들은 2차 함수의 꼭지점을 점대칭시키면은 그 꼭지점 찾는 건 어렵지 않겠죠. 원도 중심의 좌표를 찾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직선만 조금 까다로울 거야. 그럼 직선은 어떻게 찾는데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 점이 있다고 합시다. 5,0이 있다고 합시다. 자, 얘를 대칭시킨 이 점에 대해 대칭시킨 직선을 찾아라. 그럼 이 직선에 있는 점 아무거나 두 개를 찾은 다음에 걔를 이동시키면 돼요. 오케이? 이 직선에 있는 점 아무거나 찾아서.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느끼시겠지만 어떤 직선을 점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은 기울기는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점 아무거나 하나만 대칭시키면 얘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점 대칭시키는 건 이동된 점과 원래 점은 가운데 대칭점이 중심이 된다라는 거. 대칭점에 대한 원래 있는 점과 이동된 점의 중점이 대칭점이 된다. 얘가 좀 어렵습니다. 얘가 어려워요. 이게 계산이 꽤 걸립니다, 시간이. 자, 여기서 우리가 쓸 논리는 두 가지인데요. 중점이라는 아이디어랑 수직이라는 아이디어 두 가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A, B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그 M이 직선 위에 존재한다. 첫 번째 Y는 MX 더하기 N이
2분의 x1, x2 2분의 y1, y2를 지나간다. 두 번째, 쟤네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쓸 거예요. 그래서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이랑 m이랑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이 식이 되게 복잡해요.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거든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시면 되고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디다 쓸까? 쓸 공간이 여기가 잘 낫겠지? 48쪽에 써볼게요. 48쪽에 그것들 중에 아니야 그걸 쓰라는 게 아니었는데 미안하다. 뭐예요? 이걸 쓰라는 게 아니었어.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거는 내용이 있잖아. 내용이 있는 거잖아. 그 수지 이름은 이용이라는 아 그러네. 그럼 거기 이걸 써요 이거. 아 그럼 그래야 되겠네. 아씨 해야 되겠다. 써야 되겠다. 쓰라고 하는 게 이게 아니었는데 이걸 써야 되겠네. 공간이 좀 있죠? 예. 이거는 일단 결론을 먼저 써드리고요. 문자들이 있기 때문에 유도 과정의 증명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을 써드릴게요. 증명은 문제를 풀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하나를 대칭을 이동시킨 걸 B를 얘네들 찾아라 라고 한다면 x2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자 x 여기 y 좌표가 y1이죠? y1을 y자리에 집어넣어요. y 좌표를 y1을 y에 집어넣어. 그때 나오는 x 좌표가 얘야. 마이너스. 그 다음에 x 좌표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게 바로 y2야. 이렇게 찾으면 끝나. 문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얼마 할까? 1,5를 y는 x-2에 대칭시켜라. 그럼 x 좌표가 1이죠. x 좌표 1을 넣어봐요. x에 1을 넣어. 그럼 y잖아. y가 얼마니? 마이너스 1인가요? y 좌표가 5지? 5를 여기다 넣어. y 좌표를 5에다 대입을 하면은 x 좌표가 7이죠. 얘가 끝이야. 그럼 실제로 맞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얘네 기울기 얼마입니까? x 증가량 6이고요. y 증가량 마이너스 6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 맞죠?
얘와 얘의 가운데 중점은 얼마지? 4,2가 됩니까? 그거 여기 위에 있는 거 맞죠? 대칭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1,5가 있으면 얘네 가운데 있는 지점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고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만 저 내용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경우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때는 이 과정을 이용하면 편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차함수랑 원 같은 경우는 꼭지점과 중심을 이동시키면 편한데 직선 같은 경우는 그냥 임의의 점을 잡고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그냥 살짝 푸시면. 거꾸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x2, y2에서 x1, y1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고쟁이 가봅시다. 자, 먼저 213쪽에 832번 먼저 볼게요. 자, C1, C2 위에 점을 각각 PQ라고 할 때 PQ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여라고 했습니다. 자, C1을 먼저 표준형을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되나요? 그럼 중심이 얼마지?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이 루트 2인 1이 되고요. 그럼 C2는 어떻게 될까? C2는 원은 중심이 있다가 냈죠. 특징적인 점이 얘를 y는 x에 대칭을 시키면 중심이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반지름은 똑같을 거고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원이 하나가 있는데 이 원을 y는 x에 대칭을 시킨대. 그래서 여기 위에 한 점과 여기 위에 한 점을 연결한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고자 한다면 어차피 고정거리는 있겠죠.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 연결한 고정거리는 존재할 거고요. 여기서 반지름만큼 더 가면 최대값이 될 거고 반지름만큼 앞으로 오면 최소값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원의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를 구하면 돼. 그럼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를 구하시면은 얘의 중심은 마이너스 1,2가 되고 얘는 2, 마이너스 1이니까 중심 사이의 거리가
3 루트 2가 됩니까? 네. 그럼 거기서 반지름 최대값인가요? 최소값인가요? 대값이요. 최대값. 그럼 중심 사이의 거리가 3 루트 2니까 반지름 루트 2만큼 2번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최대값은 5 루트 2가 되겠네요. 자, 진호. 예. 이거 어떻게 찾을까? 835번. 그거 아까 그 x 또는 마이너스 x에 대한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지? 그러면 2,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답이 4번 이러잖아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군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에요. 그쵸? 네.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네, 괜찮죠? 넘어가셔서 842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좀 읽어보십시오. 842번. 어떻게 하고 싶어요? 태연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일단 직선의 y는 mx 플러스 k라고 놓고 네, 그다음에 원의 접선이라는 걸 이용해서 식을 세우고 mx 플러스 k 플러스 6으로 해서 다시 접선이라고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들었어요? 네. 어떻게 한다고요? y는 mx 플러스 k로 접선을 방정식 본 다음에 y는 mx 플러스 k 플러스 6으로 해가지고 하면 될 거라고. 네. 그게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일반인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기울기가 가진 성질을 이용하면 이제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얘를 6만큼 평행이동 했다 그랬지? 얘랑 연결했을 때 얘 길이는 반지름의 2배입니다. 얘를 6만큼 이동,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6만큼 이동했다 그랬어요. 6만큼. 이 거리가 6이라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가 수직일 테니까 여기가 얼마겠니? 이렇게 치면 그럼 여기에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이 각을 알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를 찾을 수 있죠. 이 각을 알면 이 각을 이용해서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잖아요. 맞아? 그럼 이 세타랑 같은 각이 또 있다? 이 세타랑 같은 각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도 세타가 됩니다. 90도, 90도. 그럼 여기서 탄젠트 세타가 이거분의 이거라서 루트 2분의 루트 7이에요. 그게 기울기가 됩니다. 그래서 찾고자 하는 게 그거 제곱하라 그랬죠. 그래서 2분의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림을 이용해서 푸시면은 훨씬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845번 할 거예요. 자, 세 점이 주어지고요. 세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OAB를 평행이동한 도형을 O', A', B'. 이동한 것에 내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찾아라. 그 원래 있는 거를 찾아서 이동시키는 게 더 낫겠지. 여기에 내접하는 원이래요. 이렇게 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내접원입니다. 내접원. 직각삼각형이야. 그럼 이 내접원의 반지를 우리 찾는 거 할 수 있나요? 내접원의 반지를 어떻게 찾지? 돌려요. 돌려? 중학교 때 했던 방법대로면 여기 R이라고 하고 여기 뭐 4-R 그죠? 여기가 R이니까 여기가 3-R 여기가 그러면 3-R 4-R 더한 게 7-2R인데 걔가 5가 되어야 되겠다. 얘는 1이구나. 그럼 내접원이 어떻게 나옵니까? 중심이 -1,1이고요. 반지름이 1의 원입니다. 자, 문제에서 A가 -4,0이었는데 얘가 어떻게 갑니까? A 프라임이 2,1까지 간대요. X축의 방향으로 6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래. 그럼 우리가 원의 중심이 -1,1이었으니까 이동된 원의 중심은 5,2가 되겠지? 그래서 x-5의 제곱에 y-2의 제곱은 1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다음 852 보겠습니다. 852 이차함수 위에 두 점이 y는 x에 대칭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a를 스몰 a, b라고 잡으면 b를 b, a라고 써도 됩니까? y는 x에 대칭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x좌표 y좌표 바꿔서 쓰면 됩니다. 두 점 모두 이차함수 위에 있는 거니까 대입을 해요. 아이고 b는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되고요. a는 b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어떻게 할래요? 둘이 빼요. 그럼 b 마이너스 a가 되고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자, a랑 b랑은 절대로 같은 값이 될 수 없기 때문에 a-b로 양변을 다 나눠줍니다. a-b로 양변을 다 나눠주시면은 a 플러스 b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아무거나 대입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여기다가 b 자리에 1-a를 대입을 해줄게요. b 자리에 1-a를 넣어주면은 이항시켜주시고, 자, 여기다가 a 자리에 1-b를 넣어봐요. 그러면 A와 B를 대입을 했을 때 똑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죠. 이 말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퀄 0의 부분이 a와 b라는 뜻이야. 그래서 아까 찾은 것처럼 a 더하기 b가 1이 되고요. a, b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뭐냐면 AB의 길이에요. AB의 길이. AB의 길이는 A-B의 제곱 플러스 B-A의 제곱이죠. 결국 A-B의 제곱을 찾으셔야 돼요. A-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한 다음에 4AB를 빼는 거니까 1이고요. 12네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AB의 길이인데 n 루트에 A-B의 제곱에 B-A의 제곱이니까 얘가 13이고 얘가 13이니까 루트 26이냐? 이게 끝이네. 됐어요. 다음 854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fx, y인데요. 얘랑 마이너스 y 얘랑 세 도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걸 찾으면 두 번째 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는 차이점이 뭐가 있지? y의 부호가 바뀌어져 있죠. 그 말은 x축에 대해 대칭시키라는 이야기거든. 첫 번째 거만 찾아서 두 번째 거는 이제 그걸 x축에 대해 대칭시킨 걸로 찾아봅시다. 세 번째 거는 y는 x에 대칭시키는 거니까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자, 먼저 f의 4-x, y는 0을 해석해 봅시다. 이건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얘를 어떻게 가야 될까?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이랑 막 복잡하게 나와 있을 때는 평행이동에 붙어야 될까? 대칭이동 붙어야 될까? 뭐 붙어야 될까? 평행이동. 평행이동? 태연 뭐부터 하고 싶어요? 일단 대칭. 대칭이동? 뭐부터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웬만하면 대칭이동을 먼저 하시는 게 덜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이동시키려면 봐봐요.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숫자 평행이동하는 숫자는 빼고 x의 부호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y축에 대칭을 시키시면 f의 마이너스 x, y는 0이라고 바뀔 겁니다. 괜찮아? 자, 이걸 4로 만들어야 돼. 얘를 4로 만들어야 돼. 얘를 4로 만들려면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이동시켜야 돼요. 마이너스 4만큼 이동시켜야 돼요. 마이너스 4. 얘를 마이너스 4만큼 이동시키면 x 자리에 x 플러스 4가 들어가거든. 마이너스를 펼쳐주면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이동시켜야 돼요. 그래야 한 번 더 써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 펼쳐주시면은 4-x가 맞춰져요. 자, 그래서 주어진 함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얘를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이동시키래. 겁나 멀리 가겠네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이동시켜라. 그럼 얘가 뭐 이렇게 내려간다고 합시다.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얘가 6이 되겠고요. 얘가 8이 될 거야. 이 친구는 얘는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라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원래 주어진 친구를 y는 x에 대칭시켜라. y는 x에 대칭시키면 얘가 이런 식으로 가겠네. 아니지, y는 x에 대칭시키 원점 대칭이 아니잖아. y는 x에 대칭시켰는데 원점 대칭을 시켰네. y는 x에 대칭을 시켜라. 이렇게 가죠? 이렇게 하겠죠? y는 x에 대칭을 시키면 2,2를 지나면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이 도형의 넓이입니다. 이 도형의 넓이. 사다리꼴이 두 개가 붙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이 사다리꼴의 넓이 하나 구한 다음에 2배 하면 될 거예요. 여기가 2니까 여기 위에 사다리꼴의 넓이는 지금 윗변의 길이가 4고요. 아랫변의 길이가 6입니다. 그래서 2 더하기 6 높이가 2고요. 2분의 1을 한 다음에 다시 2 곱한 게 넓이가 될 거야. 그러면은 16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림을 평행 이동시키거나 대칭 이동시키거나 이렇게 막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것들 할 때는 항상 그 대칭 이동을 먼저 하시고 하시는 게 덜 헷갈립니다. 근데 16이 없어요. 왜? 그래? 난다. 뭐 잘못됐나 봐요. 6 4 왜 2지? 왜 2지 4인데? 윗변의 길이가 4 그럼 20이네. 윗변의 길이가 4죠. 2에서 6까지 떨어진 거리가 4. 다음에 57번 한번 봅시다. 좀 어렵습니다. 57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고야. 느낌 와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거 위에 두 점이 자 느닷없이 이걸 구하라고 나와 있어. 그치? 전혀 감이 안 잡힐 겁니다. 일단 먼저 이 식을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이 식을 해석하는 거.
한 번 더 바꿔서 써줄까? 요렇게 쓰면 뭔가 좀 보이나요? 보여요? 뭐 같아요 이거는? 기울기. 누구와 누구의 기울기? A, B와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의 기울기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D, 마이너스 C는 어떻게 된 거지? 그럼 Q의 어, Y는 X 대칭점? 그쵸? Q를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시킨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조금 갈피가 잡혔어. 자, 그럼 Q라는 점을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시킨 점과 원래 그 원 위의 점을 연결했을 때 기울기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라. 자, 그럼 원을 표준형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될 거고요. 얘를 한번 그려보시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라는 원이 있을 거고요. 중심이 2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자, 얘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넘어가서 다시 그려야 되겠네. 여기가 마이너스 2인데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을 시키면은 플러스 d가 될 거라 4지 4 마이너스 4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자, 이런 식으로 그려줄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기 위에 한 점 P가 있을 거고요. 여기 위에 한 점 마이너스 D, 마이너스 C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네, 구하여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지금 여기까지만 찾았어도 다행인 거고요. 그 다음에서도 조금 막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일단 특징을 찾아야 되는데 얘를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은 가운데 만나는 점이 존재할 겁니다. 그 점은 얼마냐면 얘네들의 중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와 얘의 중점을 찾아주시면 마이너스 1,1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이 원 위의 한 점과 이 원 위의 한 점을 연결했을 때 기울기가 최소가 되려면은 요렇게 지나가는 게 최소가 됩니다. 최대가 되려면은 요렇게 지나가는 게 최대가 됩니다. 즉, 이 점을 무조건 지나가야 돼요. 대칭점이기 때문에. 이걸 지나지 않고 동시에 접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 중에 두 원에 접하는 친구를 찾으면 돼. 근데 얘 둘 다 찾을 필요 없고 얘만 하면 됩니다. 얘랑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해가지고 걔가 반지름이 되는 거 찾으면 최대 최소가 바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mx-y-m 플러스 1은 0과 2,4 사이의 거리를 찾아주면 (2랑 4를 대입을 하면 얘가 반지름 2가 되어야 돼요. 곱해 주시고요. 제곱해 주시면은 합을 구하라 그랬지? 최대값 최소값의 합. 네, 합을 구하라 그랬네. 마이너스 2?
그럴 리가. 계산이 왜 안 맞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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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네네. 얘가 2 곱해주고 제곱하면은 그래서 합이 5분의 18이 된다. 괜찮죠? 으아. 친구야 저거 좀 꺼줘. 네.